어도비 포토샵 CC 2019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수준 자체가 입문자를 위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강의는 슬로우 템포로 약간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포토샵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루기보다는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포토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 있죠? 이 주소로 이동해보면 기본적으로 포토샵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토샵은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용, PC용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강의는 아이패드용이 아닌 바로 윈도우즈 컴퓨터 PC 환경에서 동작하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포토샵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미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제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포토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환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윈도우즈 환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맥킨토시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CPU 64비트를 지원하는 인텔 또는 AMD 2GHz 이상의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운영체제의 경우는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10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709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9버전의 포토샵의 경우에는 1709 이하 버전에서도 동작은 하지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CC 2019 버전에서는 제한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램은 기본적으로 2GB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 2GB 이상으로는 아주 최소한의 작업만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4GB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보다 이제 해상도가 큰,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큰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2GB 정도의 메모리를 쓰기도 하십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설치를 위해서 3.1GB 이상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포토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양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의 경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이제 이 설정 부분이 있죠. 설정을 실행해서 시스템을 이제 호출을 해보게 되면 바로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디바이스 사양 부분에서 현재 쓰고 있는 CPU 타입과 설치된 램의 용량,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버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1803 버전이기 때문에 CC 2019 버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니터 해상도 1024-768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요즘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LCD 타입의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아마도 HD 해상도, 즉 가로 해상도가 이제 192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모니터를 쓰고 계실 겁니다. 해상도가 좀 작은 그런 노트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 1024-768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비트 컬러 이상의 512MB 이상 전용의 VRAM, 즉
그래픽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비디오 램이 512 이상인지를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죠. 이 역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컴퓨터의 경우는 대부분 1GB 이상의 그 그래픽 램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사양이 좀 낮은 노트북 같은 그런 랩탑 기반의 PC 같은 경우는 좀 그래픽 램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도 최소한은 512MB 이상은 그래픽 램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픽 램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상도가 굉장히 큰 그런 그래픽 작업을 했을 때 속도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고, 장착이 되어 있는 그래픽 램 용량이 3GB 이상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실행하는 데선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서의 가속 사항이 오픈GL 2.0 이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 포토샵이 사용하는 일부 기능 중에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속도적인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쓸 때는 이 오픈GL 2.0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래픽 가속을 제대로 지원하는 모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GPU 캡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쓰는 그래픽 카드의 구체적인 사양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에 보면 GPU 캡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픽카드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계열의 이제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 그래픽 모델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네, VRAM 부분을 보게 되면 3071MB, 그러니까 3GB 정도 되는 비디오 램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픈GL 부분을 보게 되면 오픈GL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토샵이 오픈GL 2.0 이상을 요구하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이 되고 있죠. 그래서 VRAM 부분과 오픈GL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자신이 쓰는 그래픽카드가 그래픽 환경 자체가 포토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 사항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포토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라이센스 체크를 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라이센스 체크를 하고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2번 이상 라이센스 체크를 실패를 하게 되면 아마도 포토샵에 락이 걸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주의사항으로 밑에 몇 가지 정보가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32비트 윈도우즈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당연한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도 32비트 윈도우즈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포토샵 CC 2019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64비트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특히 윈도우즈 10의 경우에는 바로 최소한 1709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니까 그 점을 꼭 잘 체크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포토샵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일부 이제 3D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12MB 이상의 VRAM을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제가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는 VRAM이 3071MB니까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픽과 관련돼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그 테스트를 거친 그래픽 카드 목록에 보면 어도비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체크를 해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 목록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없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여드린 대로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그 원활하고 빠른 작업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인 수준의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점만 미리 잘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명세가 안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작업을 하는 동안 버튼이 3개짜리인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버튼이 하나짜리인 마우스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는 3버튼 이상의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가 대부분 왼쪽 오른쪽 버튼과 함께 가운데 휠 버튼이 달려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3버튼 이상의 마우스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을 체크를 해봤으니까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다시 이제 포토샵 소개 페이지를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메뉴상 보면 지금 시작 부분이 있죠.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라이센스 타입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유저라고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이 3가지 정도가 되겠고, 학생이라든가 교사이신 분들은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 플랜 정책은 결과적으로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서 평생 동안 쓰는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정책은 일종의 정액제 개념으로 매달 또는 특정 기간 단위로 미리 돈을 지불해서 기간 사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라이센스 타입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 주십시오.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구매를 하기 이전 단계에 시험판으로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포토샵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테스트 기간 동안 최대 7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후에는 라이센스 락이 딱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포토샵 설치 파일은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대신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어떤 포토샵 설치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을 구입을 하거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도비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어도비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서 먼저 새로운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십시오. 생성을 하는 동안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는 가짜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메일 주소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 정보로 확인하는 체크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이메일 주소로 쓰지 마시고 실제로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서 생성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아마도 특정 플랜을 구매를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자동적으로 다운받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같은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미 그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실행만 해서 포토샵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인터페이스가 따로 이제 실행이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목록을 보게 되면 제가 미리 지금 설치를 해놓은 다른 그 어도비 제품들이 보이고,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표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라고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포토샵 CC 2019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버전이 바로 포토샵 CC V20.01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CC 2019 버전부터는 그 내부 버전이 20.0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CC 2018 버전 있죠?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V19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바로 새로운 CC 2019 버전이기 때문에 20.0.1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 또는 새로운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주의사항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강의는 영문 버전의 포토샵을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토샵의 인터페이스가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글 버전을 쓸 수 있음에도 굳이 제가 영문 버전으로 쓰는 이유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입문을 할 때는, 초기 학습을 할 때는 한글 버전으로도 가능하겠지만은 실제 이제 그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했을 때는 대부분 영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포토샵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글 버전보다는 영문 버전으로 초기 학습을 딱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한글 버전으로 배우기보다도 영문으로 배우는 것이 여러모로 미래의 관점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글 버전이 아닌 영문 버전으로 포토샵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환경 설정 부분이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앱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설치 언어가 대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치되는 모든 그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문 버전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English International 타입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영문 버전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포토샵을 설치 제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관리 메뉴에 보게 되면 그 제거가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한글 버전을 먼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 설치를 하는 거죠. 새로 설치할 때는 환경 설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부분에서 앱 언어를 English International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진행해 주는 거죠. 저는 이제 English International로 설정을 했으니까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그 이렇게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급 옵션 쪽에서 기존 설정 및 환경 설정을 가져오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설정을 셋업을 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존 버전을 설치한 게 아니라 새로운 버전을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이 기능을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버전 제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하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CSE 2019 버전을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 버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미리 설치된 CSE 2018, 2017, 2015 이런 버전들을 제거를 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 설치되어 있는 9버전의 포토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하지 않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 주의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제거하지 않고 그건 그것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어도비 서버로부터 설치 파일을 이제 다운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점도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도 업데이트라든가 설치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시험 사용 그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사용으로 이제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최대 7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네, 포토샵 CSE 2019 버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이 열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해 주시거나 보통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실행 아이콘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토샵이 설치가 되면은 설치가 되는 경로는 바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하위에 어도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 CSE 2019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아래에 바로 photoshop.exe 파일이 있죠. 바로 이 파일이 실제 포토샵 실행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보내기 기능 중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죠. 그러면 바로 실행 아이콘이 등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바꿔주죠. 포토샵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죠. 포토샵 CSE 2019라고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포토샵을 실행을 해봅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같은 그 스타트업 그 스크린샷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잠시 후 바로 포토샵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메뉴를 보게 되면 바로 보시다시피 메뉴가 모두 영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정상적으로 이제 그 영어 버전의 포토샵이 설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프레퍼런스가 있죠. 이 프레퍼런스 부분이 포토샵을 실행하는 동안 여러가지 사전 설정을 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퍼런스의 제너럴 부분을 실행해서 단축키가 아마도 이제 그 컨트롤 K 키로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키와 K 키를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 K 그럼 이렇게 프레퍼런스 설정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UI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가 바로 이렇게 English International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그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다른 언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언어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설치 단계에서 바로
앱 언어를 잉글리시로 이제 설정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영어 버전의 포토샵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그 일반적인 HD 해상도의 그런 모니터가 아니라 UHD 또는 4K 이상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 UI 폰트 사이즈를 스몰에서 미디엄 또는 라지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가독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큰 모니터를 쓰고 계실 때는 전반적인 이제 이 포토샵의 인터페이스가 쓰고 계시는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메뉴가 너무 작게 보이거나 인터페이스가 너무 조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무척이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저와 같이 이제 그 HD 모니터를 쓰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스몰로 작업을 해도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이제 크게 표시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미디엄 타입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토샵을 재시작을 해줘야만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포토샵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네, 글자의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니까 이전에 비해서 그 글자의 크기가 좀 살짝 크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컨트롤 K. 네, 프레퍼런스 화면을 띄웠을 때도 역시 글자의 크기가 이전보다 살짝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포토샵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이 바탕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이 아마도 이렇게 중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컬러 테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바탕 색상이 좀 다르게 바뀌게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력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밝은 타입은 쓰지 않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길 약간 어두운 그레이 톤이나 다크 그레이 타입으로 바꿔서 쓸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톤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캐논이나 니콘, 소니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DSR 카메라 또는 미러레스 카메라 이런 디지털 카메라에서 촬영이 되어 있는 로우 파일 기반의 사진 파일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그램 중에서 어도비 카메라 로우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스트 상에서 쭉 찾아보게 되면 바로 카메라 로우 CC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 과정을 통해서 카메라 로우 CC를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포토샵 안에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촬영되어 있는 로우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로우 파일 기반으로 작업할 필요성이 없는 분들은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카메라 로우 CC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포토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설치된 포토샵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그 과정은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포토샵을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실행 동작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